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소피라고 합니다. 평소 전 세계 음식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분석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음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정말 놀랍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저는 음식에 관심이 있고 직업이 셰프인 만큼 항상 음식에 관해 탐구하는 것을 즐기는데요. 인터넷, TV 매체 등을 통해서도 매일 이를 접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를 즐겨보는데요. 최근 넷플릭스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들과 요리 방식 등을 보며 엄청난 영감을 받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계별 대결 구도를 통해 생존에 나아가며 마지막 단계에서 남은 요리사가 1등이 되는 설정인데요.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은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제야의 고수 흑수저 80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 20인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오직 맛으로 승부를 걸며 치열하게 맞붙는 백인의 요리 계급 전쟁을 컨셉으로 합니다. 백수저는 요리계에서 명성이 높은 유명 셰프 20인을 엄선하여 섭외하였으며 이들은 최소 국내외 유명 요리대회 수상 경력이 있거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조리 명장 칭호를 수여받거나 규모가 큰 업장의 총괄 셰프, 미쉐린 가이드 스타를 꾸준히 받는 식당의 셰프 등 요리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큰 인정을 받고 있는 말 그대로 대가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해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의 참가자들도 많아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마스터 셰프에서 고든 램지와 함께 심사위원을 맡은 경력이 있는 에드워드 리, 백종원과 한식대첩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최연석, 세계중국조리사 국제심사위원인 여경래, 전국에 16명뿐인 공인 일식조리 명장 타이틀을 가진 안유성 명장도 출연했습니다. 흑수저는 백수저에 해당되는 셰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요리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미 본인의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사장님, 유명 요리 유튜버, 정규 셰프 출신 요리사들이 출연합니다. 이 많은 셰프들을 어떻게 섭외했을지 정말 궁금해지더군요. 이들은 아직 백수저들만큼의 명성은 없고 나이도 다소 젊은 편이지만 나름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맛집을 운영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는 등 역시 실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1화 룰 설명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살아남은 참가자만이 키워드가 아닌 자신의 본명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승자가 발표될 때까지 요리사들의 실제 본명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심사위원 역시 프로그램의 컨셉에 맞춰 백수저와 흑수저 각 분야에서 끝판왕을 한 명씩 섭외하였는데요. 요식업 출신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은 흑수저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미쉐린 3스타 오너 셰프이자 파인다이닝으로 유명한 안성재는 백수저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에피소드에서 드디어 1등 수상자가 발표되었어요. 흑수저인 나폴리 마피아가 1등의 영광을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최종 단계까지 나폴리 마피아와 대결했던 에드워드 리 셰프는 단연 저와 저의 셰프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제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바로 직전의 두부 대결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두부를 가지고 6가지 코스 요리를 만드는 에드워드 리를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부를 가지고 코스 요리를 만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준 에드워드 리는 주변 제 친구 셰프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두부라는 재료가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가 아니다 보니 새롭게 느껴졌고 또 그 활용이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를 아우르며 에드워드 리의 진정한 실력에 다들 감탄한 것이지요. 나폴리 마피아와의 마지막 결승 대결에서 심사위원에게 그의 음식 떡볶이를 선보이며 에드워드 리가 했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꼬깃한 종이에 어설픈 한글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왔습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이균이며 이 요리는 에드워드 리가 아닌 이균이 만들었다고 고백하죠. 특별한 막걸리를 곁들이며 에드워드 리는 버번 위스키를 마시지만 이균은 막걸리를 마신다는 멋진 말도 했습니다. 떡볶이를 시키면 항상 떡이 2-3개 남고 이는 풍족함과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보이는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남은 2-3개의 떡볶이를 떠올리며 이를 디저트로 만들어봤다고 하였는데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이 음식으로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리라는 이름으로 흑백 요리사 대결 내내 활약을 펼쳤는데
마지막 결승 라운드에서 실제 본인의 한국 이름을 밝혔고, 이는 우승자만이 자신의 실제 이름을 밝힐 수 있다는 흑백 요리사의 룰과 오버랩되며, 비록 결승에서는 떨어졌지만 에드워드 리를 흑백 요리사 출연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사실 에드워드 리는 미국 요리계에서 이미 매우 유명한 셰프 중 한 명입니다. 저와 동료 셰프들도 그를 당연히 알고 있고, 그의 요리는 많은 다른 요리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에드워드 리는 인기 요리 경연 프로그램 탑 셰프 타프 셰프 시즌 9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즌 9에서 최종 결승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참가자 중에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요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남부 요리와 한국 요리를 융합하는 자신의 요리 스타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그는 탑셰프의 올스타 시즌에도 출연하며 요리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인기 요리 다큐멘터리 시리즈 셰프의 테이블에도 출연하여 자신의 요리 여정, 한국적 정체성과 남부 요리의 융합, 그리고 음식에 대한 철학을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적 정체성과 남부 요리의 융합, 그리고 음식에 대한 철학을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의 요리가 단순한 맛의 결합이 아니라 음식을 통한 정체성의 표현과 문화적 연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그의 요리 철학과 인간적인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현재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자신의 레스토랑 610 매그놀리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가 미국 남부 요리와 한국 요리를 융합한 창의적인 메뉴로 널리 알려지게 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에드워드 리가 610 매그놀리아가 있는 켄터키로 이사를 가게 된 계기가 매우 인상적인데 9.11 테러로 뉴욕에서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많은 단골들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자 그는 큰 충격을 받아 가게를 접었고 곧이어 유럽과 미국 방랑에 나섰습니다. 여정 도중 켄터키 루이빌에 들렸을 때 610 매그놀리아에서 일주일 정도 주방 일을 도와주었는데 610 매그놀리아는 지역에서 사랑받는 식당이었음에도 후계자가 없어 오너가 은퇴하면 가게를 닫을 형편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오너의 눈에 에드워드 리의 요리 솜씨가 들어오게 되었고 에드워드 리가 뉴욕으로 복귀한 후에도 매주 오너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를 물려받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매번 고사하던 그는 문득 자신이 느꼈던 켄터키의 모든 분위기를 떠올리고 심경의 변화를 느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켄터키로 가 610 매그놀리아를 이어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부식 요리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610 매그놀리아의 단골이 줄어드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점차 남부 요리를 배워 재해석한 메뉴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식당은 다시 확고한 명성을 얻게 되었죠. 610 매그놀리아는 현대적 남부 요리를 중심으로 하며 계절에 따라 신선한 현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에드워드 리는 이곳에서 미국 남부 요리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적 발효 음식과 향신료를 결합해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맛을 남부 요리와 자연스럽게 융합하며 김치와 같은 전통 한국 음식 재료를 남부 스타일 요리에 접목시키기도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요리 철학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음식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요리에서 다양한 문화적 뿌리와 정체성을 표현하고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한국과 남부 재료를 결합한 독창적인 요리로 주목받으며 여러 차례 제임스 비어드 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2019년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에서 베스트 셰프 남부 부문을 수상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 상은 미국에서 요리계의 최고 영예 중 하나로 그는 루이빌의 610 매그놀리아를 운영하면서 보여준 뛰어난 요리 실력과 독창적인 메뉴 덕분에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남부 요리와 한국 요리를 성공적으로 결합하며 요리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백악관에서 요리를 할 기회를 얻은 몇 안 되는 셰프 중 한 명입니다. 그는 2014년에 미국의 당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초청으로 2014년 백악관에서 열린 코리언 어메리컨 데이 기념 만찬은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를 기리는 자리로 여러 한국계 미국인 리더들과 인사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이 만찬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에드워드 리가 미국 남부 요리와 한국 요리의 융합을 대표하는 요리를 선보일 기회였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적 요소를 가미한 남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요리 메뉴에 김치, 훈제 바비큐, 한국식 소스 등을 포함시켜 한국과 남부 요리의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훈제 바비큐와 함께 제공된 김치는 그가 한국 음식의 고유한 맛을 남부 스타일의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 초청받아 백악관에서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만찬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에 이루어진 행사로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불고기, 김치, 비빔밥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를 현대적인 조리법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음식의 현지 재료를 활용해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음식의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뉴욕대 문학과 출신답게 자신의 요리 철학과 경험을 담은 여러 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그중 특히 2권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서는 요리뿐만 아니라 그의 문화적 뿌리, 여행 경험, 그리고 요리가 어떻게 사람들 간의 연결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스모크 앤드 피컬즈는 에드워드 리의 첫 번째 저서로 그의 요리 철학과 한국적 배경, 그리고 남부 요리에 대한 애정을 담은 요리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 전통 요리와 남부 요리를 창의적으로 융합한 다양한 레시피와 더불어 요리에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단순한 레시피 모음집을 넘어 에드워드 리가 어떻게 요리사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가 느낀 정체성의 갈등과 극복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음식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도구라고 강조하며 요리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번째 저서인 버터밀크 그래피티는 요리책이자 여행기로 에드워드 리가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과 다양한 음식 문화를 탐구한 기록입니다. 그는 미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이 만드는 음식을 통해 미국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발견합니다. 이 책은 다문화적 요리 융합에 대한 에드워드 리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며 미국의 이민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미국의 음식 문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책 제목에 등장하는 버터밀크는 남부의 전통 음식 재료이며 그래피티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적 배경에서 만들어내는 독창적 요리를 상징합니다. 에드워드 리는 이 책을 통해 음식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지 탐구합니다. 그는 각 지역에서 만난 요리사들과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요리에 대해 기록하면서 음식이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에드워드 리는 미국의 셰프들 사이에서 여성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 생태주의, 지역운동 등을 주도한 인권운동 활동가 셰프로도 유명한데요. 자신의 식당의 수석 매니저였던 린지 오브카잭이 육아를 위해 관둬야 한다고 하자 유능한 노동자가 여성이기에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의 붕괴에 같이 레스토랑 내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이후 더리 이니셔티브라는 단체를 설립해 여성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여성 셰프들의 비율을 늘리며 저소득층 여성 셰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더리 이니셔티브는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레츠 임파워 엠플로이먼트 고용을 강화하자의 약자입니다. 이 단체의 리는 에드워드 리와 린지 오브카잭의 리, L의 중의적인 의미도 있지만 고용을 강화하자 레츠 임파워 엠플로이먼트라는 뜻의 줄임말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흑인 등 유색인종, 성소수자, 장애인 같은 소수자 비중을 늘려 다양성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노동 대우를 정당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이후 흑인 커뮤니티 레스토랑, 유색인종 커뮤니티 지원 등을 모금 등을 통해 늘려나가며 여성과 유색인종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려는 루이빌 청소년 단체를 지원하고 올랜도 총기 난사를 공개적으로 추모하기도 했어요. 사회운동과 사회적 메시지들을 지원하는가 하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레스토랑 산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자 그들을 지원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역 농장 협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2021년에는 인권운동가에게 상을 주는 무하마드 알리
인도주의 상을 린지 오브카젯과 공동 수상했으며 제임스 비어드 재단도 2024년 올해의 인도주의 상 휴머니테리언 오브 더 이어 수상자로 에드워드 리와 린지 오브카젯이 공동 설립한 더 리 이니셔티브를 선정했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서울에서 태어나 1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민하였다고 해요. 뉴욕은 이민자의 도시랍니다. 어린 시절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랐는데 그가 미국에 정착할 당시 뉴욕은 문화적으로 다양했지만 여전히 인종적, 문화적 차별이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외모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종종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했습니다. 11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요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16세에 처음으로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돈을 벌기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요리사의 길로 접어들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드워드의 부모님도 여느 아시아인들처럼 교육에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에드워드 리의 결심은 통하지 않았죠. 결국 부모님의 권유대로 뉴욕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게 되지요. 게으른 자세로 일을 했던 그는 선배 셰프의 큰 경고를 받고 이 일이 전환점이 되어 정신을 차리고 요리를 인생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릴 적 그는 자신의 한국적 뿌리를 부끄러워하기도 했으며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숨기려 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지금처럼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김치와 같은 발효된 음식을 피하거나 한국식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프랑스 요리를 배우면서도 그는 자신의 한국적 배경과 남다른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정체성은 그가 요리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요리와 남부 요리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 한인 가정에서 자랐던 그는 젊은 시절 프랑스 요리를 자주 하고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일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프랑스 요리에 쏟고 싶지는 않았는데 당시 하루 종일 프랑스 음식을 만들고 직원 식사 시간에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던 직원식에 더 흥분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자신의 길이자 유년 시절의 음식인 한국 음식을 더 탐구했고 더 확장하여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음식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아시아 음식을 공부하고 요리했지만 에드워드 리는 이민자로서 경험한 문화적 충돌을 음식으로 풀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그는 미국 남부의 루이빌로 이주한 후 한국 음식의 발효 기술과 남부 요리의 훈제 기법을 결합하는 등 두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요리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 스타일의 바비큐에 김치와 같은 한국식 발효 음식을 접목하거나 고추장을 사용하는 방식은 그의 요리에서 한국적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종종 한국 음식을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외면하고 싶었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그의 요리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요리가 단순한 음식 이상으로 문화적 정체성과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요리에 녹여내며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요리 철학은 단순히 한국 요리나 남부 요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맛과 경험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종종 요리는 문화적 대화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문화적 혼란과 정체성의 갈등을 요리로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발견한 다양성과 독창성을 음식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요리사로서 다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요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문화 교류, 멘토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의 업적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셰프와 음식 애호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제 셰프 친구들 또한 그의 행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에 방문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을 정도로요. 한국의 음식은 그를 통해서 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요리사들 사이에서도 사용해보고 싶은 재료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중이랍니다.
제가 한국인이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요즘 한국 음식점들이 미국 내에서도 더 많이 생기고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도 한국 음식과 한국 식재료를 탐구하며 제 요리에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한국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다른 셰프 친구들과 모여서 먹어보기도 하고 열정적인 토론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한국 요리를 제 음식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판 흑백 요리사가 제작된다면 저도 너무나 나가고 싶답니다. 또 조만간 한국 현지에 가서 직접 한국 음식을 먹어보며 한국의 맛을 느낄 계획을 짜고 있답니다. 조만간 한국으로의 미식기행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